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SK증권의 조성우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저희가 잠시 후에 주제 보고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포트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02000-482, 02000-482로 전화 주셔서 시장과 관련된 그 어떤 궁금증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뭐 업종 얘기도 좋고요. 매크로 얘기도 좋고 종목 얘기도 좋으니까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 나눌 시장의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결자 해지가 필요해. 이거 반도체 업종이 하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뭐 어지럽힌 녀석들이 청소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만큼은 좀 맞는 것 같네요. 일단 뭐 어제는 사실 뭐 SK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버텨주는 모습이긴 했지만 이제 그 여진이 이제 지속되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역시도 결국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반도체 패닉의 어떤 후속 작용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안정되고 좀 반등을 하려면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결자 해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논리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코스피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뭐 추세는 뭐 일단 뭐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이게 기술적인 그런 이 영역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121선까지 뭐 무너졌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 굳이 뭐 차트 분석하면 뭐 여기다가 뭐 241선 뭐 끄집어내고 뭐 주봉 보고 이거 의미 없고요. 지금 심리가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심리가 이제 받쳐주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쯤이면은 사도 되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커질수록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고 그게 바닥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트에 줄 긋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결국엔 그 심리적인 그런 바닥이 형성이 되려면 지난주에 우리 심리를 무너뜨렸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보시면 되는데 다행스러운 건 어제 외국인이 지난주에 코스피 실적 팔았잖아요. 근데 어제는 일단 한 4천억 정도 파는데 그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매도의 강도가 좀 약해지긴 했죠. 정점은 좀 지난 네.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어제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버텼지만은 지금 종목들이 일제히 좀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어서 상승 종목이 뭐 불과 116개밖에 안 됐어요. 하락 종목이 거의 뭐 800개 육박할 정도니까 어제는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하락을 했다 뭐 이런 상황이니까 체감 지수는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았을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인데 근데 그나마 여기서 또 위안을 하나 찾자면 말이에요. 외국인이 어제 코스피를 4천억을 팔았는데 전기전자를 4,300억을 팔았다. 그러니까 역시 지금 외국인의 매도는 IT에 집중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 있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로서는 역시 반도체 섹터에 국한된 이슈로 아직은 바라볼 필요는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떤 급락 여파 때문에 어제도 투자 심리가 뭐 위축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 초반에 사실 반등 시도가 좀 있었거든요. 시장 전체가. 그런데 이제 다시 하락을 하게 되니까 지난주 어떤 패닉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이제 약간의 어떤 투매성의 매도라든지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이제 개별주 뭐 그동안 좀 시세가 났었던 이를테면 뭐 정치 테마주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 경협주 쪽에서 다시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좀 선호하고 있는 그런 개별주에서도 사실 낙폭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제 사실 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셔서 에라 모르겠다고 주식을 좀 집어 던지신 투자자들이 꽤 있을 거라는 계좌를 추정이 닫고 나는 안 볼란다 차라리. 뭐 그런 네. 차라리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속된 말로 존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런데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사실은 삼성전자의 그거 뭐 하이닉스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변동성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좀 멘탈이 좀 무너지시면서 좀 이제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이거 이제 코스닥에서 그래도 나오죠. 또 강인하신 분들은 아니 이 정도 변동성도 못 버틸 거면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그 변동성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그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타고난 성향이 좀 좌우를 하죠. 그러니까 좀 뭐 타고난 나는 원래 좀 멘탈이 좀 강한 편이다 이런 분들은 또 잘 버티실 수가 있는 거고 좀 멘탈이 좀 뭐 약하신 분들은 사실 작은 변동성에도 좀 많이 좀 흔들리실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물론 이제 전체적인 방향에서 그걸 잘 버티는 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그래도 좀 조언을 드리자면은 그것도 상황 봐서 버텨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으니까 버틸 상황이냐 아니면 잠깐 도망가야 될 상황이 사실 요걸 잘 판단하고 요것만 잘 피해 다녀도 뭐 시장에서 사실 큰 어떤 좀 데미지를 입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실 필요 있고 자 오늘은 이제 코스닥 차트 한 번만 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코스피가 그렇게 두드려 맞는데 코스닥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그렇죠. 좀 버텨줬잖아요. 이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막 네. 반도체가 막 거의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2차 전지 소재주들. 근데 얘들이 또 코스닥에서 업종은 또 IT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업종 차트를 보게 되면 약간 착시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난주 예를 들면은 뭐 이제 2차 전지 관련 시총 상위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견조했는데 어제는 이제 얘들도 거꾸로 말하면 얘들이 결자해지한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난주 코스피 버틸 때 올라줬던 걸 어제 거의 한꺼번에 토해내는 뭐 이제 이런 이제 양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어제 코스닥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난주에 코스피의 급락 그리고 상대적으로 잘 버티던 코스닥이 어제 좀 낙폭을 키우면서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반도체 패닉셀의 여진까지는 이제 어제까지 좀 지속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억울함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는 그래도 대체로 괜찮은데 왜 한국만? 왜 우리 시장만 이렇게 두드려 맞느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결자 해지를 해줘야 돼. 이 녀석들인데 자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어제 멈췄어요. 어제 멈췄는데 외국인이 어제 전기전자를 4,300억 팔았죠. 코스피를 4,000억을 팔았죠. 그런데 삼성전자를 4,500억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외국인이 코스피 4,000억을 팔았는데 대부분이 전기전자를 팔았는데 또 그중에 대부분을 삼성전자를 판 거예요. 거꾸로 하이닉스는 어제 기관 외국인의 기관이 좀 동반 매수가 사더라고요.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뭐 단기적으로 좀 이제 뭐 물려도 좀 사볼 만한 때가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의견도 좀 드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좀 판단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했는데 어제는 일단 수급적으로는 이제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기는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멈춰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단계 워낙에 낙폭이 과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라도 이제 최소한 그게 기술적 반등이언정 그게 나와줘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안정을 찾고서 윗방향을 바라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금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시장의 바닥이 어디서 잡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도 제가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지금은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근데 뭐 코스피도 8일 연속 하락이라는 걸 잊지 말자도 이렇게 글 남겨주신 분도 계시네요. 8일 연속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오늘 바닥 잡는다, 내일 바닥 잡는다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바닥은요, 심리가 형성하는 거라니까요. 심리가. 그러니까 어제도 저가 매수세가 실종이 되는 거예요. 매도는 나오는데 이 가격이면 사봐야 되겠지. 물론 SK하이닉스는 그 작용이 나타난 거고. 근데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젠 좀 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가 매수세가 사실상 안 보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도를 하게 되면은 사더라도 여기선 안 살 때 뭐 사면 저 밑에서 사지만 이제 요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 심리가 지금 바닥 잡힐 것 같은데 좀 저가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을 때 저가 매수세가 확실하게 눈에 띄는 그런 시점이 바닥을 잡는 시점이 될 텐데 그걸 뭐가 결정할 거예요? 차트가요? 아니에요. 심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반도체 패닉셀 이후로 무너져 있던 심리가 어느 순간에 이제 안정이 되고 그것이 저가 매수로 이어지느냐 이걸 누가 예측할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적 분석, 뭐 8일 연속 하락 이런 것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자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의 아래를 받쳐주는지 요게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조금 현금을 좀 아낄 필요가 있다. 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먼저 싹 한번 훑어봤습니다. 022-482, 022-482로 전화 주시면은 시장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지수 얘기도 좋고 업종 얘기도 좋고 종목 얘기도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022-482로 전화 주셔서 상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제 아침부터 또 환율 얘기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채팅방에서 어제 이제 1,176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유독 또 원화만 약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반전의 실마리를 솔직히 요 환율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걸 네.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원달러 환율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일단 참 최근에 말도 안 되게 이제 환율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전에 고점을 형성했던 이 1,150원대 나름의 어떤 강한 저항이었다고 좀 판단을 하는데 이걸 좀 무색하게 지금 거의 뭐 급등주처럼 치솟아 버리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제 1,180원에 육박하니까 이제 또 호사가들은 또 1,200원 또 이야기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한번 우리가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이거를 조금 키워서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환율이 1,200원에 근접하거나 아니면 1,200원을 뚫었던 그런 상황이 언제냐면 이제 최근을 보게 되면은 작년 3월에 코로나 네. 패닉, 그죠? 그리고 2016년에 미중 무역 분쟁, 그죠? 요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니까 요건 뭐 차치하다 하더라도요. 자, 요렇게 볼 때는 결국에는 시장에 큰 악재가 걸려 있는 상황이어야만 우리는 1,200원 근처를 구경을 했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은 이 정도로 환율이 치솟을 만한 대내적인 악재가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급락 이외에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 이걸 따져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은 너무 좀 과하게 올라온 측면들이 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달러가 그럼 강세로 가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달러 대비해서 주요국, 특히나 이제 우리와 비교를 삼을 만한 다른 나라들의 환율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요 화면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요거는 환율 상대 비교 차트라고 그래서 달러로 환산해서 주요국들의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요건데요. 자, 요 빨간 선이 제가 이제 조금씩 요 위에 있는 빨간 선 이게 이제 원달러예요. 원달러인데 자, 요 선이요. 제가 하나씩 체크해 드릴게요. 요 동그란 선은 요건 캐나다 달러입니다. 캐나다 달러. 뭐 그래도 우리가 기축통화는 아니니까 뭐 여기서 뭐 위안화나 뭐 엔화나 뭐 파운드화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비슷한 그런 국가들, 신흥국들의 이제 환율을 보는 게 맞을 텐데, 자, 캐나다 역시도 환율이 우리보다는 덜하죠. 그죠? 덜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 요 이제 파란 게 이제 요 아래에 있는 게 여기 호주 달러입니다. 호주 달러. 이 호주 달러예요. 호주 달러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패닉셀에서 우리랑 같이 동병상련으로 매를 두들겨 맞은 국가가 대만이잖아요. 네. 그럼 대만 환율이 이제 요거예요. 대만 환율이 대만 환율이 바로 요 노란 요 선이에요.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유독 지금 원달러만 급등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 원달러만 급등할 만한 그럼 우리가 만약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것도 아니죠. 분명히 이것은 반도체 패닉셀로 인한 달러의 단기 과매수라고 봐야 돼요. 물론 외국인들의 반도체에 대한 매도세가 거세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나타나는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현상인 지금 거예요?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합산 요 세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에서 무려 4분의 1, 25%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 매도가 집중됐을 때 당연히 환율이 단기적으로 팍 튀어 올라갔는데 누가 봐도 명백하게 지금 원달러만 단기적으로 너무 왜곡돼 있다.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 부분에서 힌트를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요 이격도가 어느 정도 분명히 저는 안정화되는 그런 작업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안정화되는 구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을 시도를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이어졌던 그런 우리 시장의 어떤 이런 큰 변동성은 잦아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반전의 실마리를 일단 환율에서 찾으려고 하고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에 나서준다면은 일단 단기적인 변동성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는데 그럼 우리랑 비교할 만한 다른 국가들 특히 대만 환율을 보더라도 너무 심한데? 대만도 똑같이 반도체 패닉으로 똑같이 우리랑 시련을 겪었는데 근데 왜 얘들 환율보다 우리 환율이 왜 더 튀어 올라왔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현재 시장은 어쨌건 간에 우리 시장만 유독 왜곡돼 있다.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소되는 작용 그리고 그 해소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반등에 나서준다면은 이제 좀 시장의 안정은 좀 찾아들 수 있다. 이제 요 시나리오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이 이게 확인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조금 더 지켜볼. 왜냐하면 심리가 바닥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다 맞다라는 생각을 일단 들어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네. 아직도 이제 좀 불안감이 크시니까 요런 쪽에서 좀 한번 실마리를 우리가 찾아보자. 이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는 해주셨습니다. 원래 종목 리뷰나 종목 소개는 요즘엔 자주 안 하세요? 아니 제가 이제 컴백하고 이제 2주, 3주째 돼가는데 제가 네. 정규 종목 딱 하나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 뭐 새로운 종목을 뭐 늘
분위기 일단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서울 바이오시스 일단 하나 넣어놨는데 요거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내일 정도 한번 리뷰해야 네. 되니 나쁘진 않아요. 요즘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아직 이제 그 종목을 모르시는 분들도 알겠습니다. 계시니까 내일 한번 제가 리뷰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네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는 끝으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